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전승절 기념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만 간 게 아니고 김주애랑 같이 갔어요.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한 거예요. 거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2022년 11월 나왔을 때마다 깡총깡총 뛰어다녔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개 박수 치고 성인 옷 입고 모델 워킹하고. 그러니까 뭐 김여정으로 권력이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설주는 지금 뭐 하느냐? 지금 부부관계 나쁘냐? 훨씬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죠. 그 뭐냐면 2022년 11월에 김주애가 등장을 해서 공개활동이 지금 40여 차례가 넘거든요. 비공식까지 하면 50여 차례 될 겁니다. 세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김정은은 안 갔잖아요. 그런데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전승절 기념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김정은이 갔어요. 그런데 김정은만 간 게 아니고 김주애랑 같이 갔어요. 그러면 김주애가 어린 딸로 따라간 게 아니라 요즘 거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만 나왔던 김주애가 드디어 국제 무대에 데뷔한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냐면 이제 그러면 외국 정상들이 나오는 자리에 김주애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다. 거기는 이번 러시아 대사관에는 리설주가 가야 돼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가고 김주애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다. 한 단계 더 뛰어넘었다, 벽을. 그 다음 두 번째, 최선희가 이번에 뭐라고 말했냐. 가장 사랑하는 따님 그랬거든요.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따님 그럼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동안 존귀하신, 존경하는, 사랑하는 자제분 이랬는데 가장 사랑하는 따님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북한에는 항상 상징성을 여기저기다 집어넣는 선전선동의 국가니까 가장 사랑하는 따님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가장이 뭐죠? 바로 얘라는 거죠. 김정은이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얘. 따님은 뭐죠? 김정은과의 혈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세습이거든요. 김씨 말고는 정권을 차지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꿔요. 장성택이 처형당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내놓지만 권력을 넘봤다는 거거든요. 김씨가 아닌 장씨가. 그러면 국제무대에 데뷔했죠. 따님 김정은의 딸이고 이걸 합치면 후계 구도를 대외적으로도 공식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김정일은 74년에 공식적으로 정치국 위원이 되면서 후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써요. 김정은 보고. 당중앙. 핵심이라는 얘기죠. 당이 지배하니까. 그 다음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부터. 김정은은 2010년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맡으면서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김주애는 아직 공식적인 후계자 임명은 안 됐어요. 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 이름을 모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가장 사랑하는 따님 여기에 김주애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럼 김주애 이름이 맞냐? 맞아요.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집권기에 2013년에 여름에 북한에 갔고 김정은과 원산에서 바닷가에 놀았다고 했거든요. 이 인터뷰를 9월에 했거든요. 근데 여름에 주애라는 딸을 안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젖먹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해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름을 JUAE라고 그랬어요. 주애. 로드먼이 악동이죠. 재밌는 악동. 그 주애라는 한국말 할 줄 아나? 갸우뚱했거든요. 그런데 고위층 탈북자분이 여기 와서 그걸 입증해 줬어요. 자기 집에 장인 집에. 장인이 이제 김정은의 측근이었거든요. 그 이제 이분은 그 장인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김주애 사진이 있었고, 그 안고 찍었대요, 역시. 로드먼 안고 했는데 자기 측근한테 안게 안 했겠어요? 그 안고 있었고, 거기 주의 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답니다. 한문으로는 주인 주자 사랑했자랍니다. 뜻이. 그러니까 뭐죠? 모든 사랑의 주인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정은이 얘를 후계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조금 과도하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김주애는 맞아요. 근데 왜 이름을 말을 못할 거예요? 김정은은 20대 중반에 나왔거든요. 그때 백두 장군 김정은 동지 이랬거든요. 백두혈통이라는 얘기죠. 북한에서 동지는 일반 인민들도 김일성한테 김일성 동지 그럽니다. 김정은 동지, 총비서 동지. 이 나이가 어린 10대 김주애가 2013년생이니까 지금 12살, 13살이거든요. 이런 애한테는 동지라는 표현을 못 써요. 어쩌고 저쩌고 김주애 동지. 그러면 직함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김주애 부부장 동지. 13살짜리한테 직함을 부여할 수가 없잖아요. 직함을 못 부여하니까 동지라는 표현도 못 쓰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직함이 없으니까.
그냥 가장 사랑하는 자제분 김주혜 동지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어색하거든요. 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20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따님,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여기에 김정은의 딜레마가 들어있다. 빨리 얘를 내세우고 싶은데 그래서 조기에 데리고 나왔는데 직함을 말할 수가 없으니 존귀하신 자제분. 아니 우리가 신문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오는데 항상 사랑하는 따님,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이름은 안 나와요. 얼마나 웃겨요. 그게 지금 김주혜의 현실이다. 그럼 김주혜 왜 이렇게 빨리 데리고 나왔느냐? 바로 여자의 한계. 북한은 지금도 가정폭력, 특히 여성에 대한 이게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폭행당하고 처갓집에 가서 말하면 아유 딸 가진 게 죄다 이러고 넘어간대요. 이혼하는 것도 많이 두려워해요. 왜냐 집안에 이혼한 사람 있으면 집안 이미지 나빠. 이 정도로 보건적이거든요. 지금 북한에 지금 여자들 나오는 거 보면 김주혜, 리설주, 김여정, 현송월 그다음에 이제 최선희 이 정도가 다예요. 중앙 보면 없어요 사실은. 계속 이 사람들이 하니까 여자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 빼면 여자가 없어요 사실은. 중앙 정치계에. 그러니까 이 아주 본건적인 정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김주혜를 후계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데리고 나오는 거죠. 처음에 2022년 11월 나왔을 때마다 깡총깡총 뛰어다녔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개 박수 치고 성인 옷 입고 모델 워킹하고 지그지 주석단에 앉아있고 지금 벌써 김주혜 나오면 어린애라고 생각 안 하죠. 후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영어로 taken for granted world 당연시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단둥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하고도 우리 직간접적으로 이제 연락이 되잖아요. 처음에 물어보면 야 김주혜가 후계자라며 그러면은 피식 웃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답이 아마 평양에서 왔나 봐요.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야. 이걸로 끝이에요. 뭐냐? 혁명은 바로 그 권력 승계라는 얘기거든요. 김정은 다음에 김주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혁명은 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은 대인 김여정으로는 못 가는 거죠. 자꾸 김여정설 그러잖아요. 김여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만일에 왕이 세종대왕이 문종을 왕으로 정했죠. 그럼 문종의 동생들이 누구예요? 수양대군, 안평대군이죠. 이 사람들은 동생이 아니에요. 이 왕의 신하예요. 그 다음에 이 문종의 아들이 누구죠? 단종이죠. 단종으로 가면 삼촌들인 안평대군이나 수양대군은 단종의 신하예요. 삼촌이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여정으로 권력이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이제 조금 나오는 얘기가 또 이제 리설주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리설주 왜 안 나오느냐? 지금 부부관계 나쁘냐? 뭐 이런 얘기 저도 가끔 동반 진반 듣거든요. 리설주하고 김정은 사이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김정일은 여자 관계가 복잡했죠. 자, 확인된 것만 해도 김영숙, 홍일천, 그 다음에 김정은이 죽인 김정남의 엄마 성혜림, 그 다음에 김정은의 엄마, 김정철의 엄마, 김여정의 엄마 고용희, 마지막에 살았던 김옥. 확인된 것만 5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성혜림에는 김정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용희에는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있고, 요 위에도 김설성부터 시작해서 또 자식이 여럿 있어요. 자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왜 김리설주하고 이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처음에 나오자마자 리설주를 데리고 나왔어요. 파격적이었죠. 김정일은 그런 공개행보 안 했어요. 나중에 기록영화에 나오는데 고영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안 나왔어요. 근데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데리고 나왔거든요. 충격적이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이가 좋은 거 알 수 있느냐. 만일에 김정일처럼 여자가 많다면 가정이 여러 군데라면 아들도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김정은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김정철이 장남이고 고영희한테는. 그 다음에 더 큰 장손은 김정남이었잖아요. 김정은은 지금 확인된 아들로는 3번째잖아요. 그럼 자기도 장남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다른 여자 관계가 있다면 거기서 아들 난에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김주혜를 데리고 나와요? 이 얘기는 다른 가정에서 없거나 다른 가정이 아니면 적어도 아들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설주 사이에서 난 딸, 그것도 무리해서 본건적인 정치 문화에서 이 김주혜를 데리고 나온다는 얘기는 추론해 보면 리설주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리설주의 사이가 나빠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조금 복잡하게 소설을 썼지만. 그럼 리설주는 지금 뭐 하느냐? 그럼 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안 가고 왜 딸내미를 보냈느냐? 그럼 리설주는 뒷방에서 그럼 지금 무슨 뭐 게임이나 유튜브 보고 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김주혜가 자기 딸이잖아요. 김주혜가 조금의 깡총깡총 뛰어나오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성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변해가는 김주혜 이미지 메이킹에 변해가는 데 보면은 아주 섬세한 여성적인 섬세한 이미지 메이킹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집에서 어린 딸애가 유치원 가는데 엄마가 애 옷 챙겨줘요? 아니면 고모가 챙겨줘요? 엄마가 챙겨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주혜의 진화, 이 뒤에는 리설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 딸이 차기 지도자가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겠어요? 선전순동부에 맡기겠어요? 엄마가? 엄마도 극성스럽잖아요. 애기 앞에서는. 어떻게든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면 리설주는 사실 뒤에서 훨씬 무서운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김주의 후계 만드는 이 컨트롤 타워 역할, 김주의 이미지 메이킹, 어떤 표정, 행동, 옷은 어떻게 입고 말은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리설주일 가능성이 있고 그럼 또 왜 같이 안 나오느냐. 자, 김주혜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리설주가 나오면 김주혜는 뭘로 전락해요? 어린 딸이 돼버리잖아요. 김주혜가 나오면 둘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손잡고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리설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셋이 손잡고 가는 거고 가운데 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기경호 차원에서 리설주가 초기에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는 깡충거릴 때는 셋이 있지만 조금 지나서는 리설주가 김정은, 김주혜가 가고 리설주가 한 발짝 뒤에 물러서 가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같이 안 써요. 이 장면. 그 다음에 그러면 리설주가 나오면 김주혜의 지도자상 만드는데 훨씬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만일에 리설주랑 김주혜랑 김정은이 나오면 사람들이 눈초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리설주한테 가죠. 김주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김주혜 이제 딸로 전락하니까 리설주 뭐 입었지? 표정 왜 저러지?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주혜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데 리설주가 나오면 리설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리설주가 나오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리설주는 지금 조용히 장막 뒤에서 김주혜를 메이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순박해 보이는 얼굴, 리설주 좀 순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훨씬 더 지금 4대 최악의 독재 체제를 설계하는 설계자일 가능성이 있다. 순박한 외모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2009년에 등장했죠. 2009년에 1월에 등장을 했고 1월에 이제 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그때 김대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김정은은 안 나왔죠. 그럼 김주혜는 원래 여자는 김씨 일가에서는 공주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여정도 어릴 때 공주님이었어요. 김주혜 공주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 할머니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 항일 백두 여장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김주혜를 잠깐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부른다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확산된 건 아니에요. 어린이한테 대장군은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빨랐던 거죠. 적어도 20살은 돼야 될 것 같다. 10대 후반은. 10대 후반에서 20살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근데 지금 너무 일찍 나왔으니까 어쩌면은 그 북한 만화영의 소년장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명해요. 소년장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이 중간에 살짝 김주혜를 근데 지금도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 향후 2, 3년 내에 그 소년장군이라는 그 만화영화를 활용을 해서 노래를 만들거나 해서 김주혜한테 조선의 샛별 여장군, 백두 여장군 뭐 이런 그런 칭호를 쓸 가능성.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좀 길게 보면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는 공식 직함을 부여할 가능성. 그러니까 노동 당내에 직함을 줄 수 있겠죠. 김정은도 2010년에 받았으니까 84년생이니까 김정은이 2010년 이제 9월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그 다음에 대장 칭호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10년이면은 26, 7, 84년생이니까. 김주혜는 지금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어쩌면 20대로 들어가면서 아마 대장 칭호를 받을 가능성. 그 사이에 이제 소년장군, 그다음에 백두 여장군 이런 칭호를 막 이제 노래도 만들고 우상화를 할 가능성이 있죠. 이 바닥공사를 한 다음에. 그러나 10대 중반에 대장 칭호 이건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더 다진 다음에 가장 빠른 시기에 직함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공식 직함은 아직 이르다. 빨라야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그러나 정말 조급하다면 10대 중반 정도 넘어갈 때 뭐 칭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이라면 아마 중반, 중후반, 20대 초반에 직함 부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김씨 일가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신하들이죠. 그러나 김정은이 유혈 숙청을 한 건 2015년까지예요. 2012년 7월에 리용호 총참모장 처형, 13년 12월에 공업부 장성택 처형, 15년 5월에 현영철 인민무력부 부장, 국방부 장관 처형. 이때까지는 최고위급 200명 내외. 그 다음에 반개까지 수천 명 이상을 유혈 숙청 처형을 하고 정치범 수용소까지 지금 수만 명이죠. 요 뒤로는 주요 인물들 처형 사례가 없어요. 그냥 벌만 줘요. 하방, 최룡해도 하방 정치교육 갔다 와. 리병철, 그다음에 박정천 당 중앙회의소 부의장 이 사람들 다 추락했다가 복권. 별자리들은 뗐다 붙여도 견장 정치. 이번에 최고 실세였던 조영원도 하방당에다 돌아왔고. 그러니까 죽이진 않아요. 왜냐? 주변에 전문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예요. 계속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에 반역할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남았던 최고 실세 조영원, 그 다음에 그보다는 못하지만 실세 선전선동 담당의 리란도
지금 사라진 지 몇 달째 됐거든요. 돌아올 거예요. 조영원 조직지도부장도 한 2달간 사라졌다가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소모품이라기보다는 돌려쓰기, 회전문 인사. 특징은 2015년 이후로는 눈에 띄는 고위층 처형은 없다. 김덕훈도 2023년 안석 간삭지 침수했을 때 8월 달에 총리였어요. 건달병이라고 그랬고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라 그랬거든요. 당적은 뭐냐? 노동당원증 박탈하고 법적으로 처형하라는 얘기예요. 북한은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는 얘기,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안 죽였어요. 다시 승승장구 그냥 총리직 계속했고 오히려 지금 당비서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심하게 말하는 건 사실은 측근들한테 심하게 말하는 건 질책이다. 그러나 1월 달에 김정은이 갑자기 당 비서국 확대회를 열어서 온천군과 오시군 수십 명 이상을 질책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운명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최고위층은 최근에는 처형 사례가 없다. 계속 돌려가면 쓴다. 혼내면 회초리 때리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식이다. 그러나 이건 오래 못 간다. 왜냐? 사람이 충성을 했을 때 내가 대가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데 언제든 내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마음속으로는 항상 애 공부 안 한다고 막 회초리 때리면 공부 잘하나요? 얼르기도 하고 장난감도 사주고 원하는 것도 해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혼날 때 혼내고 이래야 되는 거지. 계속 혼내기만 하면 애는 어떻게 되죠? 삐뚤어 나가죠. 그러니까 막 엄마가 무서우니까 엄마 앞에서 말들지만 뒤에서 어떻게 해요? 뭐 학교 안 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가서 도벽 같은 거 생기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내면적인 충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다. 왜냐? 채찍에 의존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채찍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게 김정일 시기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김정은 정권은 견고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인 충성도에 있어서는 선대에 미치지 못할 거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